네, 다음 큐브는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첩보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바로 이분이죠.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요.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의 전화통화를 도감청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우린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번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도감청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송병기 부시장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발단이 있었던 건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전에 이제 전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송철호 시장의 울산시장으로 나왔을 때 공약 중에 공공병원 유치가 있었고 지난 2019년 1월에 이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울산시가 유치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청와대가 관여를 했느냐가 지금 쟁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송병기 시장의 그 업무용 수첩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18년 3월 31일 날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다. 총 사업비가 2천억에 들고 기재부 반대 예상에 대비해서 뭐 분담액을 준비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2천억이라는 게 공공병원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억 정도가 지금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송병기 부시장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근데 송병기 부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송병기 부시장한테 어떤 이렇게 녹취 파일을 들려줬는데 그 녹취 파일에 보면은 그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한테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내가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회의 때 후보자님도 그러니까 시장님도 함께 갔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대응해서 참조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검찰에서는 왜 이거 부인하냐 이날 다 같이 간 거 맞지 않냐 이거 녹취록 봐라 당신이 말한 거 맞지 않냐 이런 취지로 이걸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송병기 부시장 측에서는 아니 개인끼리 그렇게 통화 녹음한 거를 어떻게 검찰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거 불법으로 감청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립 상황이라는 점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 저희가 직접 담아왔는데요. 이 내용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신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드는 의문점, 검찰은 이걸 어떻게 확보했을까? 요겁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검찰은 밝히면서도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수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적법한 절차 압수수색 검정영장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쪽에서는 도청이나 감청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높은 가능성은 휴대폰에서 압수수색을 한 휴대폰에서 우연히 녹음되어 있는 이것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통화 녹음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감청도 어렵고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통화 녹음 상태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아주 뭐 음질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고 이런 것은 실제 도감청한 내용 어떤 그런 아웃풋이 있으면 결과물과는 조금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 정황상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민사 사건을 했는데 자기도 그 휴대폰 안에 녹음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설정 자체를 통화하는데 자동으로 다 녹음이 되게 돼 있어서 막상 휴대폰을 받아봤더니 그게 수십 개의 어떤 대화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 녹음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추단해 보면은 아마 이 사건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한 그 휴대폰 안에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잘못 센서를 통해서 누르게 되다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녹음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정이나 아니면 실수로 녹음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은 이제 수사 과정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검찰이 적법한 절차로 확보했다라는 전제 하에 아마도 이제 그런 차이점이 도감청과 실제 실수로
만약에 녹음이 자동 녹음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돼 있었다라면 그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예, 예.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신 거고 반대 입장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진짜 실제 검찰이 도감청을 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런 어떤 뭐 증거랄까 이런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 아니 볼수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감청을 했다면은 그거 예. 증거로 낼 수 없어요. 위조증이어가지고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 뭐 1부터 10까지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 이걸 어떤 불법 도감청 의혹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는 예. 저는 좀 이렇게 지나친 비약이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 업무 수첩 얘기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사의 스모킹건이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거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세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메모장이냐 아니면은 수첩이냐, 그러니까 업무용 수첩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메모를 해놓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예. 들었던 내용들을 적었다 그러면 그래서 업무 일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송 부시장 측에서 예. 앞전에 있었던 전 정권의 그 안종범 수석의 관련되는 수첩 판결을 예. 충분히 아마 공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들이 예. 이것은 일상적인 단상을 적어놓았을 뿐이고 예. 날짜도 잘 맞지 않고 그냥 기억이나 예. 소회를 읊은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예. 당시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본인이 직접 했던 것들을 업무 수첩이든 메모 형태로 해놓았다면 예. 그것은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제3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어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전문 증거처럼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것 더하기 예. 그다음에 원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원래 말했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정인으로 나와서 그 내가 그런 말 한 거는 맞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나한테까지 전달이 되었구나 이런 과정이 입증이 된다면은 예. 다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업무 수첩이냐 아니면 메모 형태 일기장이라는 이런 어떤 논란은 중요하지가 않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볼까요? 여기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로는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하고 뭐 여기 뭐 청와대와 대통령을 우리가 흔히 뜻하는 BH, 블루하우스 혹은 VIP 이런 문구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어만 그냥 BH, VIP, 조국 수석, 뭐 전 장관 이렇게 쓴 거와 메모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이게 이거 여기 왜 이런 내용을 썼지? 여기 이제 물음표를 달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내용상 뭐 청와대 회의 그다음에 VIP 조국 수석 얘기를 예. 내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일기에 쓰듯이 그냥 단상으로 적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경험을 내가 겪고 아니 뭐 최소한 누구한테 전해 듣고 썼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그런 얘기를 듣고 쓴 거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요약해서 메모로 정리해 놨건 아니면 그냥 예. 만연체로 풀어서 썼건 예.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예. 저는 그 증거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증거력에 있어서. 예. 그러면 일단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을 왜 적었는지 검찰은 물을 것이고 왜 이런 단어들을 적었는가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좀 맞춰가는 방향으로 수사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히. 아, 네,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언론 보도에 난 거 보면 2017년 10월 11일 날 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청와대 행정관하고 만날 때는 본인도 이렇게 동석을 한 걸로 그렇게 적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내가 동석을 했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한 걸 받아 적은 것처럼 직접 경험한 거를 적은 거지 예. 전해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뭐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다만 이 사람이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예.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하고는 또 이제 별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죄로 반드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유죄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추가 플러스 알파로 어떤 다른 어떤 추가 증거들이 필요할 텐데 예. 그때 궁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돼 있었고 예. 이재용 회장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데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첩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하고는 별개로 그 상황이 그 재판이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렵게 갈 수도 있겠다. 좀 아직까지는 그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증거 능력 얘기해 주셨고 아까 이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국정농단 때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재현 변호사께 충분히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허금탁 변호사께 그러면 이제 법원은 이 증거 능력을 어떤 나누는 기준이랄까요? 특히 이제 메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제 나누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예. 기소를 하게 되면요. 예. 그 이후로 증거 목록을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증거 목록에 만약에 이 수첩이 들어가게 되면 예. 그 수첩과 관련해서 이제 변호인에게 예. 동의하는지 본인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를 묻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또는 예.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 증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관련해서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보완 증거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증거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되 이 예. 취지를 부인한다는 취지라면 예.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증거로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이 죄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실효적인 증거인지를 따지는 증명력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설명이 맥이 같은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송병기 부시장 신병 처리에 대한 부분을 벌써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재현 변호사께 듣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송철호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중책을 담당을 했고 예. 이 사건에서 어떤 뭐 경찰의 하명 수사라든지 선거 개입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그 어떤 그 미팅 현장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가가지고는 레미콘 업체 버스 운전기사인 거, 레미콘 업체 운전기사인 것처럼 예. 내가 어떤 내부 고발인 것처럼 해가지고는 본인 실명과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돼 있어서 예. 충분히 어떤 공모의 범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에서는 처음에 송병기 부시장의 신병부터 확보를 하고 그 위를 치고 싶겠죠. 예. 저는 당연히 저분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혐의 소명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울산경찰청과 울산 남부서를 오늘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또 관련 인물들의 신병 처리 방향이 또 어떻게 결정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